이제 프리투브를 먼저 나눠줬죠. 근데 지금 뭐 담배 한 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아. 왜냐면 판례를 설명할 게 많거든, 출제가. 그래서 좀 문제도 원래는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저기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데까지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뽑아봤어. 있어요. 응? 왜냐면 오늘 이쪽 범위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데가 신고에 대해서 엄청 나오거든. 응?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같이 풀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뭐 나왔어요? 그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문제 나왔죠? 네. 자, 최근에 법 바뀐 거, 법 개정된 거, 제정된 것까지 다 반영해서 나왔습니다. 1번 맞나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할 때는 자, 무슨 법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행정기본법 그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무 규정도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민법에 따른다.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죠? 그 행정기본법의 규정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잘 모르죠? 지문 2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무슨 뭐 허가해달라 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래?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경우는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따지되 공휴일과 통휴일은 뺀다 이거야. 응? 이게 이제 맞아. 2번 지금 맞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근데 잘 안 내. 근데 그래서 나도 옛날에 책에 넣었다가 빼놨어. 어? 근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거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뭐 국민으로부터 뭐 하여튼 민원 신청이 들어왔어. 민원 신청이라는 게 뭐 허가 신청 이런 거 다 민원 신청이야. 응? 민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에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 8월 18일 날 신청했다고 치자. 8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민원 신청 접수를 했어. 여러분들이 공무원 입장이야. 자, 그런데 법에서 5일 이내 처리하라고 돼 있어. 처리. 응? 뭐 언제까지 여러분들 처리해야 돼? 법적으로 처리 시한. 이 기간 넘어버리면 처리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될까? 자, 5일 이내로 민원 신청인데 5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면 거기 규정이 맞는 규정이니까 언제 접수받은 시간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을 따지되,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하루를 8시간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래.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예. 그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될까? 응? 그러면 하루 근무 시간 따지면 6시까지 근무라고 치자. 응? 그러면 이 접수받은 시간 단위부터 접수받은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그럼 여기 8월 18일 2시간. 그지? 응? 그 다음에 자, 8월 19일이 토요일이야. 토요일 5일이 계산할 때 5일날 넣어 안 넣어? 안 넣지? 20일 일요일 공휴일 안 넣지? 그럼 이거 빼고, 그럼 21일 8시간 하루, 응? 8시간을 하루로 치는 거야. 근무 시간으로. 22일 하루, 23일, 24일. 그러면 자, 이때 따져서 21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에 25일 25일 몇 시까지 처리해야 돼? 응? 아마 4시까지 처리하면 될 거야. 4시까지 이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 하루를 8시간 근무 시간, 8시간 근무 시간으로 따지라 그랬고, 시간 다른 것에만 4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계산 문제는 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2번 규정이 있어. 자, 3번은 맞을까 틀릴까? 1, 2번은 맞는 거야. 자, 3번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렸대.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면허 정지기간은 그 공휴일 당일로
그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래. 그날로 만료? 맞아요? 아니야? 그 다음날로? 야, 우리 아까 배운 거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는 게 좋지. 공휴일 지나서 다음 날까지 하면은 면허정지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나는 거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앞뒤로 오늘 오후 4시에 면허정지 받아도 오늘 하루 치는 거야. 첫날부터 면허정지 내린 날부터 하루 시작 집어넣고 산입하고 끝나는 날도 공휴일라도 넣어주고 아주 빨리 끝나게 해주자는 거잖아. 응?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그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면허정지 끝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 규정이 아니라 법 규정을 응용한 거죠. 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맞고 답은 4번이야. 1번은. 그지? 4번 왜 틀렸어? 법인데 공포한 지 얼마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응? 이렇게 돼 있는 법은 공포한 날 첫날에 넣는다 안 넣나? 첫날에 안 넣는다 뺀다. 그래서 산입한다 X. 그죠? 그럼 여기다 붙이고 이 법은 그러면 이제 그 만료점 어떻게 따져? 저 일정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3개월 만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날로 만료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을 답으로 해야 되죠? 끝에 가서 산입한다 X.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시효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다. 시효제도 옳은 거 1번 일반 재산이 키워드지.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대로 있다죠. 행정재산이 될 수 없는 거고 일반 재산은 사유재산하고 동일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취득시효. 그래서 20년 이상 지 것처럼 부동산 점유하면 그 사람 거로 인정해 주죠. 일반 재산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X. 2번은요. 자, 국가와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는 특별한 규정에는 원칙이 5년이죠. 소멸시효 기간이. 근데 그거 5년 적용받는 건 국가와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가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이든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든 그건 상관 안 한다 그랬지. 따라서 두 번째 줄 사법적 행위에서 발생한 고액 금전체계도 포함. 이게 맞는 거야. 그죠? 포인트는 이거야. 맨날 내는 게 사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포함이 되느냐. 2번이 정답.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을까? 응? 자, 중요한 단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국가의 세금 부과권 소멸된 거야. 상대방의 세금 납부 의무도 소멸된 거고. 응? 그럼 국가의 세금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다.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X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무효다. 응? 반대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3번. 자, 납입고지. 돈 내라. 납부해라고 고지서 보냈대. 그러면 국가가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발생했는데 일단 발생했는데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취소가 됐대. 그렇더라도 국가가 뭐야? 세금 부과하는 권리 행사하는데 권리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던 거 아니고 행사했어. 다만 잘못해서 취소가 됐지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인정된다 그랬어. 그래서 다시 제대로 요건 갖춰 다시 부과해도 된단 말이야. 5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지? 따라서 끝에 효력이 상실한다가 아니라 상실되지 않는다죠. 자, 맞는 거 2번이었습니다. 문제 3번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냈어. 부당이득. 틀린 거 1번. 우리 부당이득에 대해서 행정법에 일반법 통일된 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관한 부당이득 규정을 준용합니다.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은요. 자, 부가가치세란 말 뜨면 그건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다.
법이 정한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다. 응? 따라서 이거는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할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문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키워드 부가가치세 환급. 저는 아니잖아. 부가가치세 환급.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좀 틀렸지? 그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2번이 또 정답이야. 응?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보상금 잘못 지급. 그러면 보상금 지급하는 결정이 위법이라면 결정은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금 다 써버렸단 말이야, 상대방. 그거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환수 조치가 언제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취소됐다 그래서 환수 조치까지 당연히 적법인 거는 아니다. 응? 그런 여러 가지 따져봐가지고 환수 조치가 적법일 수도 있고, 응? 굳이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 환수 조치가 위법일 수도 있다는 거 배웠지? 따라서 그러면 거기 전제 조건이 뭐야? 환수 조치를 해야 될, 징수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했는데 환수해야 될 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환수 조치가 적법이래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이 앞에 4번은 개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행정주체인 국가가 반환 청구권을 갖고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문제 4번은 행정상 법률관계 틀린 거. 1번 우리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 사람의 주소는 어디로 한다? 주민등록지로 하고, 주민등록은 한 군데만 하는 거니까 주소는 하나만 인정된다. 그죠? 맞죠? 2번은 자, 우리 행정관계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개인들 간의 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 원칙이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응?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나하고 계약 맺자 하는 계약 신청이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듯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또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대신하면 그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거, 대리행위의 효력, 아까 부관의 종류로서 무슨 행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한 효력은,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 준용하는 거예요. 응? 3번, 2번도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3번은요. 3, 4번은 이게 신고에서 배운 내용이야.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 들어있으니까, 자, 키워드는 주민등록 신고야. 응? 자, 전입 신고 같은 거야. 응?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서 요건 제대로 쓰고 해서 신고서만 행정위원회에 딱 갖다 내면 신고 의무 끝나는 게 아니야. 행정위원이 검토를 하고 요건에 맞나 따져서 수리를 해줘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신고 중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래. 행정기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그러면 머릿속에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설명을 봐. 신고서가, 말하면 생략이 되지,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만 딱 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만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게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는 신고가 두 가지 용어로 나뉘어. 이렇게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이 있고, 수리가 필요 없는 그냥 신고서만,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는 끝난 거로 인정되는 신고가 있어요. 출생 신고 같은 거, 사망 신고 이런 거, 출생 사망 신고, 이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거기에 착공 신고가 키워드야. 착공신고. 착공신고에 앞서 뭐가 있겠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소규모 건축행위는 신고만 하면 돼. 신고도 안 하고 담장을 새로 쌓거나 지붕을 좀 개량하거나 이런 거는 신고사항. 대규모 건축은 허가사항. 응? 허가가 더 규제가 강한 거지. 그런데 이제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했어. 수리가 됐어. 건축신고를 했는데, 건축신고를 해놓고 1년 안에 신고한 대로 건축행위를 해야 돼.
1년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신고한 대로 자기가 건축에 착공하겠다고 또 착공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돼. 그런데 이제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반려했대. 행정기관이 반려는 뭐 되돌려 보냈단 말이지. 그냥 거부와 똑같은 의미로 봐. 거부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은 그 착공 신고 반려 조치로 자기 법적인 불이익이 입었다고 행정기관의 반려 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그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냐 하는 게 문제가 돼. 그런데 착공 신고가 반려될 경우 상대방한테는 반려 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응?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이래요. 이거는 지금 정답이 틀린 거 고르라 그랬나?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으로 하고요. 미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얘기하면 자, 이거 두 가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건축 신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 이 둘. 자, 이거는 수리를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예요. 기재사항 다 구비서로 다 갖춰서 적법한 신고서만 행정기관에 딱 제출하면 신고 의무 끝이야. 그래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러면 자, 신고에 해당돼. 그러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신고서 제출로 신고 의무 끝. 신고 의무 이행된 거고. 자, 그러면 행정기관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행정기관이 거부, 반려 해도 어떻게 돼? 해도 신고 의무 이행된 거야. 끝난 거야,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신고했으니까 나는 착공하면 돼 하고 착공해. 막 건축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법적으로. 왜냐면 신고 다 끝나고 착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 국민들이 법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럴 배짱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나는 신고 뭐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착공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건축해도 문제 없는 거야. 건축하고 착공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 반려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그죠? 만약에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에이, 행정기관 반려 거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난 신고 뭐 끝난 거야. 하고 지어 건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행정기관, 반려한 행정기관이 어떤 불안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너 왜 건축신고 반려했고 착공신고 반려했는데 왜 건축을 하고 난리야? 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돼? 뭐 철거 명령 내리고 너 철거 명령 안 따르면 뭐 이행 강제금을 계속 물리겠다. 그리고 또 고발을 조치해가지고 뭐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또 막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응? 그럼 국민이 불안하잖아. 물론 막 배짱 부려갖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그런 조치를 내보내면 야, 니네 행정기관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적법하게 신고 끝내고 적법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러고 뭐 철거 명령 내리고 뭐 돈을 부과하고 이거가 니네 자체가 위법한 행위야. 그래서 그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 내리고 무슨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뭐 이런 거를 그게 위법이라고 또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느니 국민이 내가 적법한 신고를 다 끝내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문 끝난 건데도 행정기관이 반려 거부했다면 그 반려 거부행위가 잘못이라고 소송으로 다투어서 일찌감치 반려행위 위법이다 인정받고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하는데 뭐 좋다 이래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무에 영향 줘 안 줘? 권리나 의무에 영향 안 주거든. 왜냐면 반려를 해도 상대방이 신고 의무는 다 법적인 의무는 이행한 게 되니까 상대방의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행위라면 원래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만
이 조기에 빨리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송 대상이 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시켜서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 상세한 내용을 또 판결을 읽어보기로 하고, 따라서 거기에 실익이 없는 것 X.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는 처분성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 이꼬로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의 성질이 인정이 돼야, 처분이 뭐냐면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주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성질의 조치가 아니다란 말이야 이게. 근데 반대란 말이야. 판결문은 처분성 인정된다. 응? 그런 말이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시효,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뭐 관세법 얘기인데 세금이야. 세금. 관세도 세금의 종류죠. 뭐 우리 국세 기본법, 뭐 지방세법, 모든 세금은 다 뭐야? 소멸시효가 아니까 이게 뭐죠? 과오 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 환급 청구.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잘못 납부한 관세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세금은 다 원칙이 반환 청구권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다 5년이에요. 응? 5년 지나면 어떻게 돼? 반환 청구권 소멸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꼭 관세만이 아니라 우리들 세금 잘못 납부한 거 5년 지나면 못 돌려받아요. 응? 그래. 1번 세금 나 5년이다. 응? 맞아. 2번은 2번 맞나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인을 안 따지고 공법적 원인에 생겼던 사법적 원인에 생겼던 하여튼 국가나 개인 사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맞아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응? 근데 학자들의 다수설은 야 원인이 공법상 원인에 의해 생겼다면 공법상 권리로 보고 당사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청구해야 맞다. 이게 학자들의 주장인데 판례는 야 부당이득은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국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원인 없는 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똑같이 보자. 응? 2번 맞고 답이 안 나왔어. 3번 어떻게 돼? 소멸시효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도 원칙적으로 5년 안에 행사해야 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반환 금전 채권도 5년 소멸시효 똑같이 적용된다. 국가와 개인 양쪽에 모두 서로 간에 돈 받을 권리는 5년을 적용받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3번도 문제 없죠? 3번도 문제 없고 답이 4번이겠네. 4번. 자, 우리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X. 응? 어떻게 정리해야 돼? 앞에 우리 행정관계의 특수성 고려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대로 가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 특별한 규정에 얘가 뭐 있었어? 국가가 고지서 보내는 거, 납입고지라 이제 국가가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돼. 이게 특수한 규정이야. 민법에는 없는. 응? 그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거 외에는 뭐 민법 규정이 따르니까 그 외에는 뭐 상대방 돈 안 갚는다고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재산을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하면 민법이 정한 대로 뭐가 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는 거야. 민법에 그런 게 있어. 소멸시효 중단 효과 인정되는 권리 행사 조치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응? 그래서 말하자면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응?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응?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장이 뭐야? 아예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지. 응? 그래서 5번에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응? 그 다음에는 쭉 이제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얘기인데 이 중에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 6번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7번은 풀 수 있겠다. 응? 자, 일반론 얘기니까 7번 어때?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맞나요? 7번에 1번 맞아요? 응? 우리가 읽었지? 국민에게 이제 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권이란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뭐라도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지, 신청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응? 1번 맞아요. 2번 어때요? 자, 거기 기속행위 재량이 나오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법에서 기속행위로 했으면 무슨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건 갖춰졌으면,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해줘야지. 그래야 적법이고 해주는 응답을 해야 되겠지. 요건 갖췄다면.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뭐뭐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요건을 갖춘 신청이 들어왔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해주든 안 해주든 하자 없는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할 의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줄, 첫째 줄에 기속행위인 때 응답 의무 있어요. 당연하게. 그럼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응답 의무 없나? 응답 의무 있어요.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하자 없는 결정을 내려서, 하자 없는 결정 내려서 응답해줄 의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검사 임용 신청받고 그 검사를 임용할지 여부는 재량이라 하더라도 신청자들에게 하자 없는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응?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입니다.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도 응답 의무 있어요. 7번에는 2번이 정답. 3번은 중요한 단어는 뭐야?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없대. 신청권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 자체가 없어. 응?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할 의무가 없으니까 설령 거부하는 응답을 했더라도 그 거부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은 권리 침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권리 침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 침해 없는 거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처분성 인정 안 된다. 맞습니다. 응? 그 사이에 이제 생각할게. 신청권이 없는 경우라면 거부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 4번은요. 4번은 두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철회 보정. 물르거나 보완 수정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뭐 투표행위라든지 이렇게 뭐 해서 못 물르는 성질의 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물르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보고. 8번 어때요? 틀린 거 오라 그랬죠? 1번 사인이 하는 행위 중에 공법적이고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1번 맞고. 2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대? 우리 아까 무슨 말로 배웠어요?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인 것과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 효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자기완결적인 행위. 응?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허가 행위 이런 게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사인 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응? 그걸 행정 요건적인 행위, 응? 이렇게 나눌 수 있다. 3번은 3번은 아까 전입신고 나왔지?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건데,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무슨 신고라고? 수리,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 되는 신고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그런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전입신고를 받고 전입신고를 수리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어.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동네에 조두순이 이사 온대. 응? 어린이 성폭 방법 조두순이 이사 온대. 그리고 조두순이 전입신고를 했어. 동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장, 시군군의 구청장이 전입신고
거부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아동 성폭행을 보여서 도저히 이거 전입신고 우리 동네에 살게 하실 수 없다. 전입신고 그런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있을까? 안 된대. 우리 대법원 판결하면 전입신고를 수리해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오직 주민등록법만을 고려해야 된대. 주민등록법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냐 없냐, 응?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냐 없냐만 따져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 인정되면 수리해 주게 돼 있어. 그 이외에 이 사람이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우리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는지 무슨 보상금을 노리고 오는지 성폭행법이지 그런 거 다른 법이 정한 다른 이해관계는 고려해 하면 안 된다는 게 판결이야. 따라서 그러면 3번 어때? 응? 3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목적만 고려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법원 판례. 응? 따라서 X가 됐죠.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 됐어요. 응? 3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뭐야? 신고 12번을 보도록 합니다. 12번. 자, 12번 오늘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 12번 틀린 거. 사인이 하는 국법행위 행위 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면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아까 행정행안에서 우편법, 도로교통법 같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둔 경우가 있죠. 그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응? 1번 맞아요. 2번은요. 2번 지문 맞다 틀리다. 끝에 가서 적용된다가 X죠. 민법이 정한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2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됐습니다. 지문 3번은 어떻게 되나요? 3번은 거기 무슨 단어 넣었어? 첫째 줄에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신청식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동기래. 그럼 단순한 동기란 말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면 개인의 행위에 문제가 좀 있어도 행정기관이 뭔가 법 집행한 조치에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응? 키워드 단순한 동기. 그러면 행정기관의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공무원이 사표 냈다가 나 물를래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사표 수리되기 전이래야 가능하다.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못 물는다. 그지? 한 거죠? 맞고 그 다음에는 다 신고와 연관된 얘기. 뒤에 것도 그렇고 신고 18번 19번 신고 다 나머지는 이제 신고와 관련된 문제다. 응?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책에서 교재에다가 문제를 딱 띄워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까먹고 다음 시간에 또 갖고 와. 응? 그래서 그 신고에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신고하고 행정 입법 부분에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다만 다음 주는 다음 주 휴강이야. 26일 휴강이니까 또 나오면 공부하면 되지 뭐. 학원 문 열래나?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하고 9월 달에 보도록 합시다.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읍시다. 수고했어요. 예. 예.